네, 저는 이제 베르그손의 물질과 기억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창조적 진화에서도 보셨지만 베르그손은 생리론자죠. 생명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라고 하는 건데 이 베르그손이 살았던 시대 19세기 말에는 기계론적인 법칙에 의해서 사람들이 인간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기억들이 뇌 속에 축적된다. 그러니까 뇌는 기억을 축적하는 기관이다. 뇌는 표상의 기관이다라고 이게 이제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사유를 뇌의 단순한 기능으로 치부하면서 뇌에 대해 물질에 대해서 막 불각을 막 시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르그손이 아니야, 뇌는 기억이나 이미지들을 축적하지 않아라고 하는 거죠. 뇌, 곧 신체는 표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게 아니라 단지 신체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뭔 얘기일까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 책에서는 정신하고 물질, 이게 둘 다 실제하죠. 그런데 어떻게 증명할 거야? 기억을 가지고 나는 이야기를 해볼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물질과 정신 사이의 교착점이 바로 기억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르그손이 도대체 그럼 말하는 이 기억이란 무엇이며 이런 특징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 목차를 가지고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지각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지각이라는 것이 그냥 외부 세계를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감각과 다르다, 감정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각인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감정이 선탑처럼 쓱 들어오면서 흐르게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억이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되냐? 우연 발생적으로, 갑자기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갑자기 뜨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뜨는데 그런 것들은 인접성과 유사성을 가지고 이것들이 연합해서 띄우는 기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은 식별을 해요.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잘게 쪼개요. 분해하고 분류해서 다시 재구성해서 현재를 잘 살아가도록 진보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시면 지각이 뭘까요? 우리 예전에 제가 이미지를 갖고 왔었어요. 자,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집중을 하죠? 그러면서 지각을 단계를 거쳐요. 퍼셉션, 내 안에 착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르그손은 이 과정이 물질과 정신을 매개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 지각이라는 것 자체가 신체의 의미를 갖고 있대요. 이게 도대체 신체의 의미가 뭐냐? 나의 신체는 지각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외부 상황을 보고 외부의 세계를 보고 우리의 중추신경들, 뇌에 있는 중추신경들이 진동을 한대요. 진동을 해서 이미지 표상을 띄워. 그렇기 때문에 진동은 밖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 지각은 신체야, 외부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지각은 그렇기 때문에 진동을 표상으로 띄운 밖에서 현상들 진동으로 표상을 띄운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정 없어. 경험 없어. 그래서 사변적이다. 순수 인식이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나무면 그 나무 자체 이미지를 그냥 받아들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과 무엇을 구분해야 되냐면 이 지각과 정념, 기억을 구분해야 돼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각은 내 신체 밖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물질, 내가 이제 기억 자체로서 이제 물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 정념은 그 안에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무슨 느낌이 들었는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정동이 돌았는지, 어떤 의미가 부여됐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 신체 안에서 경험되는 감각적인 경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지각은 이걸 다 통틀어서 지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베르그손은 이거 두 개 나눠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처럼 감정과 지각과 정념 이런 기억은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지각이 조금 약해. 그래서 감정적인 게 안 느껴져. 기억이 잘 안 나. 이런 차원 아니고 이 두 차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물질의 차원이고
정신의 차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사례를 얘기를 해줘요. 정신병이라는 환자들은 시각에는 이상이 없는데 잘 인식하지 못하고 파악을 못한대요. 왜냐하면 이 지각과 감정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못했을 때 그냥 뭉뚱그려졌을 때 이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환자들 통해서 우리는 지각과 이 기억, 감정, 정명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말을 하면 귀를 보고 길이네. 집을 보고 있는 사람, 집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외부, 내가 있는 그대로 해서 외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지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태어난 집, 그 도시 이름, 그 방향도 잘 몰라. 거기에는 감정도 들어갔고, 정념도 들어갔고, 거기는 의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여자를 보고 여자네? 외부 대상을 그대로 인식하는 능력이니까요. 어린이네? 이런 건 지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내 아내인지 내 자녀인지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각과 이 기억, 정명은 다른 것이다.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각, 외부를 인식하는 이런 지각은 모든 기억하고 같이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고 보면서 느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각된 인지들은 고정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나 운전을 할 때 생각 안 해도 그냥 그대로 몇 년 지나서 자전거를 운전해도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습관 기억이라는 게 있어서 고정되고 계속 이렇게 지각된 상태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각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가 뭐냐면 신체를 운동하게 하는 거예요. 현재를 지각해서 감정적인 기억을 끌어들여서 방향을 정하게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창조적 진화에서 진보하는 것처럼 이런 행동하게 하는 것이 지각과 기억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흡착 현상 아세요? 이 배추 절일 때 김장할 때 보시면 소금물에다 가득 넣어놓으면 배추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농도가 짙은 쪽으로 계속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각도 이 기억에 계속 삽입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지각의 뭉치를 빌려서 기억이 계속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다시 지각하고 또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와서 이렇게 삼투압 현상을 통해서 계속 서로 무언가를 교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마들렌 드시고 계시죠? 네. 네. 누군가가 홍차 마들렌을 보고 갑자기 뭔가가 지각된 걸 보고 갑자기 과거에 현재 속에 과거를 삽입해서 막 쓴 책이 저기 뒤에 여기 네 여러 번 있죠. 그것처럼 우리는 현재 속에 과거의 기억에서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면서 과거를 다시 삽입해서 현재를 다시 바꾸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신체와 정신이 지각과 기억이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관념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결합하냐는 거예요. 자, 여기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 있잖아요. 여 밑에 있는 거 끄집어 올려서 여기서 지각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억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법칙에 의해 하냐면 유사성과 인접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결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인간은 생명의 유용성을 위해서 가까이 있는 것,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붙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나 유전자도 유전자 배열이 유사한 것끼리 붙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난주에 강의 들으셨던 것처럼 감정의 분자에서 시냅스들이 여기 있는 시냅스가 저기 있는 시냅스랑 막 연결 접촉하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것끼리 막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사한 것, 인접한 것들 같이 붙는 게 생명의 유용성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는다라는 거죠. 이런 기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사성, 말 그대로 유사성 때문에 연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내가 갑자기 초록사과라는 게 떴어. 지난번에 먹었던 초록사과 때문에 지금 초록사과가 뜬 거구나. 이게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무언가에 자극을 받았어.
우연히 촉발요인으로 갑자기 뚜두둑 초록사과가 떴어. 봤더니 점심에 TV에서 스쳐 지나가면서 초록사과를 봤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책에서도 어느 포스터에서도 초록사과를 봤어. 우리 센터에 가면 이런 초록사과 그림이 있어. 지난번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향기도 좋았어. 기분도 좋았어. 이런 것들이 다 연합해서 띄웠더니 유사성을 갖더라 라고 해서 이 유사성의 결과로 초록사과가 떴다라는 거예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이 우연적이고 자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뜬다는 거예요. 낮에 잔재로 만들어진 꿈이 대표적인 예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쇄소를 가야 돼서 퇴근길에 인쇄소를 가려고 하니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를 켰어요. 내비 켜니까 너무 빠르게 직선으로 갈 수 있는 일을 돌아서서 알려주더라고요. 역전까지 20분이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도 비슷한 길인데 또 다른 길, 야, 이렇게 오는 거구나. 좀 신기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날 제 꿈에, 예, 내비를 켜고 어딘가를 가는 꿈을 꾸더라고요. 이렇게 유사하고 인접되어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는 기억으로 이렇게 자꾸 꿈으로 띄운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례로, 남편이 퇴근을 하고 왔어요. 남편이 퇴근을 하고 오면 아내가 계속 반갑게 맞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반갑게 맞아주는 아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밥 해놓는 아내가 뜬 거예요. 왜 떴을까요? 배고파서. 자, 동반적인 상황들이 BCD에 인접성이 있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퇴근을 하려고 보니까 그 전에 직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 퇴근하냐? 몇 시에 하냐? 오늘은 뭐 있어? 회식 있어? 막 얘기하다가 나는 오늘 집에 가서 밥 먹을 거야. 어떤 직원이 얘기를 한 거죠? 오늘 저녁 메뉴 뭔데?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 음식 잘해. 야, 여자는 음식 잘하면 최고지. 내가 그 맛에 돈을 벌지. 막 이런 이야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내는 매일 시장 가서 나한테 맛있는 거 해주지. 또, 우리 아내는 음식 잘해. 어제 먹은 갈비 진짜 맛있었는데. 이런 기억들이 연합해서 계속 띄우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가까이 있던, 그 기억에 대해서 가까이 있던, 마트 갔었지. 마트 가서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샀지. 갈비도 샀어. 야, 장 보고 오는데 무거워갖고 내가 그것도 네? 아내가 요리하면서 노래 부르고 기분도 좋았어. 노래 부르는 그 노래가 너무 좋아. 뭐 이런 연결된 것들이 그 근처에 있던 기억들에 연결돼 있던 것들이 같이 뜨면서 저녁밥 해놓는 아내가 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BCB의 인접성과 유사성을 가지고 저녁밥 해놓는 아내가 떴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처음에는 이 반갑게 맞아주는 아내하고 이건 A 다시예요. 저녁밥 해놓는 아내는 A고요. 이 두 개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아내는 아내인데 달라요. 그쵸? 그런데 왜 이게 출현했냐? 왜 이게 출현했냐면 아까 말한 그 인접성들 때문에 BCD의 항들 때문에 이제는 이 반갑게 맞아주는 아내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저녁밥 해놓는 아내가 내 머릿속에 떴다는 거예요. 우연적인. 그런데 그 안에는 연합성과 유사성과 인접성의 연합으로 내 기억이 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 그림을 보시면 어서 많이 좀 유사하게 뒤집으면 조금 이해하실까요?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이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A에서 B까지가 이 전체 기억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이 깊은 수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S는 현재예요. 이 현재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무수히 많은 것들이 층으로 이렇게 층으로 쌓여서 우리의 기억들이 반복되면서 지금 우리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부분의 기억이 떴어. 그러면 의식에 나타났어. 그러면 우리의 이런 기억들, 아까 말한 이 인접성이나 이런 것들로 같이 뜨기도 하지만 유사한 것들, 현재에서 호출한다는 거. 그 무의식의 많은 내용들 중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호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별이라는 게 중요한데 식별이 뭐냐면 현재 속에서 과거의 것들을 다시 포착해서 분리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작용이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작용.
어떤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지각 얘기했지만 여기서 현재 외부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바라보면서 인식하는 지각이 이루어져서 단순히 이 여자를 보고 여자구나 이렇게 지각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그 여성을 다시 만났을 경우에는 식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옷차림이 다르고 신발 다른데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 현재에서 과거를 다시 불러들이면서 연합을 하면서 식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별의 기초가 뭐냐면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계속 반사적으로 이게 맞아? 아니네? 이거 맞아. 이렇게 반사적으로 계속 지각에 따르는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털 달리고 하는 강아지야 하면 강아지 멍멍 하다가 네 발 달리고 털 달리면 다 멍멍이네요. 이렇게 하다가 식별을 통해서 계속 분리 작업을 하죠. 귀가 달라. 코가 달라. 눈도 달라. 토끼는 귀가 크네. 눈이 빨갛네. 뭐 이런 거 하면서 계속 식별을 통해서 우리 재구조화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각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우연적으로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계속 틀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조직화를 한다. 근데 이 식별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신호등에 빨간 불이네 멈춰야지 뭐 이렇게 의식을 안 하잖아요. 자동적으로 부주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식별도 있지만 우리가 유치가 기억이 있는데 제가 한 번 읽었겠습니까? 선생님들 다 강의해 보셨지만 한 번 읽고 강의가 잘 안 되잖아요. 부분이라도 여러 차례 있잖아요. 주의를 귀하는 식별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별 작업들을 통해서 고정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계속 반복을 통해서 분해했다가 다시 재구성하고 분해해서 재구성하는데 어떤 틀에 의해서 지성의 틀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 분해하고 재구성하고 분해하고 재구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체와 정신,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운동과 기억, 이것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아서 또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인데요. 자연의 흐름에서 선과 악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선에 불이 났어. 그러면은 악의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자연에서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대요. 자연의 흐름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장인데 우리가 현재 딱 나타난 우발적으로 나타난 사건 이것이 서로 상충한다고 해도 자연의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 원장님이 강의해 주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 다이언트 세콰이어라는 나무의 열매는 200도씨 이상이 되어야 이게 발화해서 씨를 펼친다고 얘기를 해요. 생존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불이 나야 되잖아요. 그럼 나무들이 죽잖아요. 이런 상충되는 사건 안에서 자연은 이런 법칙에 의해서 또 이런 우발적인 것에 의해서 무화되기도 하지만 질서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우리의 기억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은 물질로부터 지각을 빌려와. 그런데 그 안에서 감정이 똘똘 뭉쳐있던 그 감정들, 과거의 경험들을 끌어들이면서 흐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자유롭게 세견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그걸 다시 지각에 돌려주고 또 지각은 또 기억에, 물질에 또 반대로 계속 이렇게 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은 현재로부터 과거를 우리가 후퇴하는 게 아니다. 과거에 너무 지금 힘들어서 과거에 머물러 있고 그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로 진보하는 것이다. 과거를 통해서 고정돼 있던 것들을 다시 흐르게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재구조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